김좌근은 불필요하게 장우하고 지혜가 없었다. 나주기생 양씨를 첩으로 들였는데 그 여성은 영리하고 지혜로워 총애를 받았다. 국정을 항상 그 첩과 논의하고 결정했으며 오직 첩이 명하는 대로 따랐다. 부인을 조선시대의 5대 요부라 부릅니다. 이들 중 온갖 권세와 부귀에 수많은 스캔들의 당사자였지만 말년까지 편안히 살다간 이가 있었으니 나합 부인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나합은 기생 양씨로 알려져 있는데 나주 삼영동 태생이라 전하긴 하지만 양씨인 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선운사 마애불 배꼽 비결을 열어 앞니를 알려주는 예언서를 확인한 것으로 잘 알려진 전라감사 이서구가 예언서에 따라 나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할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전하며 아랫사람을 나주로 급히 보냅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라고 전하였는데 아랫사람이 급히 나주 영산포에 도착하니 과연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여자였기에 죽이지 않습니다. 이를 들은 전라감사 이서구는 그년 세상 꽤나 시끄럽게 하겠구나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어렸을 적 그녀의 미모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나합이 지나가면 동네 남자들이 다 쳐다봤을 정도였습니다. 나합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는 나주 지역에 있는 도내기샘 이야기가 구전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처녀 시절 도내기샘에서 물을 깃는 모습을 본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상사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그녀에 대해 나주 기생이었다가 좌근의 집에 들어갔다고 소개하고 있어 나주 지역의 광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생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와 기예가 한양에까지 입소문이 퍼져 널리 알려졌고 이 소식을 들은 안동 김씨의 대부 김좌근이 그녀를 불러들입니다. 소문 그대로 당대 제1의 미모에다 몸에 지닌 여러 재주가 특출하고 성격도 활달하여 나합은 한순간에 김좌근의 총애를 얻게 됩니다. 김좌근은 바로 그녀를 자신의 소실로 들어앉혔고 하루가 멀다 하고 딸 같은 나합을 곁에 두고 유의를 즐겼습니다. 사실 사극에서는 권세가들이 기생을 첩으로 들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되지만 당시 공직자가 기생을 첩으로 들이는 일이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좌근은 아주 공공연하게 축첩을 했으니 이런 일을 쉬쉬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녀를 일컬어 나합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합이란 당시 최고 간직이었던 삼정승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실 부인인 정승의 내명부에게도 남편의 지위에 합당한 정경 부인이라 불러주었지만 정경 부인이 아닌 기생첩에게 합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정승에 버금갈 정도로 권세가 대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나합 부인이라는 것은 나주의 정승 부인이라는 표현으로 김좌근의 벼슬 만큼 권력을 누린 것을 비꼰 의미였을 것입니다. 당시 세간에는 비단을 바치고 양주 수령 자리를 졌다거나 젊은 미남자를 보면 정을 통하고 그냥 벼슬을 줬다는 심각한 소문들이 파다했고 지방 수령의 인사권이 모두 김좌근에게 있었기에 우선 나합에게 뇌물을 바쳐야 통과된다는 것이 당시 비공인 정설이었습니다. 본래 김좌근은 안동 김씨들의 대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 벼슬 청탁 뇌물을 독식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고 이런 김좌근에게 청탁을 한 탐관오리들이 너무 많아 뇌물을 바치고도 벼슬자리를 쉬이 얻거나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좌근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합 부인에게 수령 방백들의 벼슬자리 청탁이나 승진의 뇌물을 선납을 하고 나합이 잠자리에서 김좌근에게 베갯머리 송사를 하여 처리해주면 벼슬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합은 김좌근을 마음대로 조장하였고 나합을 통하는 것이 만사형통의 지름길이었기에 나주의 정승 부인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지방 수령으로 나갈 벼슬아치들은 고을의 크기에 따라 10만 냥에서 20만 냥으로 나합에게 청탁을 했고 청탁자 중 힘이 세고 잘생긴 벼슬아치 사내들이 오면 그녀는 늙은 김좌근에게서 못다한 성적 욕망을 그들과 공공연하게 풀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벼슬아치들은 삼정승이나 이조판서보다 나합의 눈치를 더 보았고 나합에게 찍히면 그날로 현직의 벼슬자리까지 날아가는 판국이었으니
나압의 입김과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녀를 비난하는 소문이 점점 커지자 김좌근의 양아들이었던 예조판서 김병기는 아버지에게 나압의 처신을 단속해 줄 것을 직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나압은 김병기에게 미인계를 써서 유혹하여 입을 막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는 나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에 대해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중에서 김병기가 가장 쓸만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다고 전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나압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시비를 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사실 흥선대원군은 파라코라고 불리던 시절 모든 안동 김씨들이 그를 양아치 보듯 취급하였으나 당시 김좌근과 나압은 흥선군을 매우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그의 난초 그림을 서슴없이 사주며 돈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흥선군은 왕족이고 양씨는 관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관념으로서는 흥선군이 양씨를 하대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실제 흥선군은 나압을 윗사람 대하듯 존대했고 김좌근과 함께 자리할 때면 장난으로 그녀에게 절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흥선군도 능청을 떨며 나압에게 왕족의 챙통을 벌인 채 형수님이라고 접근할 정도로 꽤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훗날 흥선군이 정권을 차지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를 후대한 나압의 성견지명이 정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선군이 흥선대원군이 되면서 갑을 관계가 점차 바뀌어 갈 때쯤 대원군은 경복군 중권 비용 문제로 나압과 대화를 나누었으니 흥선대원군이 세간에서 나압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그녀가 정승과 같이 권력을 누렸기에 이런 별칭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따지게 됩니다. 한때는 신세를 진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집권자의 위치에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알려진 그녀의 마음을 떠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압은 당차고 야한 대꾸로 응수하였으니 기막힌 언어 유희에 탄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으리는 세간의 소리만 들었지 그 한자가 무엇인지 살펴보시지 않은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자를 희롱하기를 합이라 하지 않사옵니까? 예부터 아들을 낳으면 고추, 딸을 낳으면 조개라 하지요. 그러니 저를 나합이라 할 때 합은 조개 합자입니다. 나주의 정승이 아니라 벌린 대합조개라는 말입니다. 내 비록 첩으로 들어와 살아도 허물없이 살고자 했었고 공정하고 어질게 사람을 대하고자 벌렸습니다만 세상은 나를 오직 더러운 계집년으로만 밀어붙이니 억울하고 분하옵니다. 이에 당황한 흥선대원군은 자신에게 덤벼온 자객이 있었고 그 자객이 나압의 이름을 발설했으니 그녀가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나압은 소리내어 웃었으며 능청스럽게 옹수합니다. 나는 고작해야 정승의 애첩으로 사랑받고 사는 것이 이미 충분한데 무엇하러 다른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천하의 천덕꾸러기 첩이 무슨 역모를 하겠습니까? 라는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대원군은 감탄하고 실소를 터뜨리며 물러갔다고 전합니다. 기녀의 신분에서 나주의 정승으로 권세를 누리던 나압도 1863년 흥선대원군 집권으로 인한 안동 김씨의 몰락으로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고종의 섭정이 된 신정왕후 조대비는 나압에게 닷새 안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틈에 대원군은 조대비의 명령을 철회하도록 해주겠다며 고종의 결혼 비용으로 10만 냥, 경복군 중공비로 10만 냥의 거액을 뜯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흥선대원군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한 덕에 나압은 고종 주기 이후에도 녹록지 않은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순조 탄생 100일을 기념하기 위한 수만호탑 보수공사에 왕실 고위층의 사적인 시주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나압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1874년이었으니 자신에게 부와 권력을 가지게 해준 영의정 김좌근이 사망한 5년 뒤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양씨가 왕족들과 함께 행사를 벌이고 시주를 했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고종 때에도 유지됐음을 보여줍니다. 왕실인 이씨도 아니고 안동 김씨도 아닌 광기 양씨의 정치적 생명력은 이처럼 즐기고 경고했으니 말년까지 편히 살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